안녕하세요. 네, 정연훈 교수입니다. 저는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비온 뒤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난청과 인공와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온 뒤 그 컨텐츠에 난청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은 좀 의학적 지식 넘어서 좀 일상생활에서 또 청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인공와우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기술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 네, 슬라이드 같이 볼까요? 네. 조금 화면을 이게 내려줘야겠네요. 위에가 좀 잘렸네요. 네. 그림인데요. 제가 3주 전에 8월 마지막 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학회 발표가 있어서 갔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그 벨베데르 궁전, 예, 거기를 이제 구경을 갔었는데요.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림으로 봤던 그림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잠깐 짬을 내서 구경 간 거고 그렇게까지 뭐 그림에 이렇게 막 조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만 한데 마침 이제 저희 아내와 딸이 같이 갔었기 때문에 딸이 그 오디오 가이드를 돈 내고 빌려왔더라고요. 그냥 하나를 빌려와서 이렇게 이제 핸드폰처럼 이렇게 귀에 대고 듣는 거죠. 이렇게 그림 번호 찍고서. 근데 이제 뭐 이어폰 잭을 꽂으면 양쪽으로 딸도 듣고 저도 하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겹결에 듣게 됐습니다. 그림이 윗부분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냥 뭐 들을 수 있는 그림인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키스라는 그림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직접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도 영어였으면 제가 그냥 뭐 이어폰도 안 꽂았을 텐데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미술가가, 이 작가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가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보다 더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저기 이제 유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저 노란색이 금박이더라고요. 금박. 네, 금을 이렇게 입힌 거죠. 금세공으로 입힌 거예요. 아니 무슨 유화에 금세공을 입혔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고 다시 한번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저 노란색이 금박이었구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그림만 보고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인터넷에서 봤던 그림이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현장에서 봤던 그림이나 별 차이가 없었을 텐데 설명을 들으니까, 직접 말로 들으니까 훨씬 더 저 그림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고 풍성해졌습니다. 네, 어떠세요? 듣는 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요거 한번 슬라이드 동영상, 짧은 동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추어 야구입니다. 홈런 친 것 같아요. 네, 트랙을 돌고 이제 내야를 돌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21년도 11월이라고 돼 있네요. 네. 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소리를 높여서. 공을 뿌립니다. 한자 쳤습니다. 멀리 타고 멀리 담장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실감나죠? 네. 방송 아나운서의 중계를, 더빙을 입혔어요. 네, 아주 실감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생애 첫 홈런입니다. 타자 정연훈. 타자 정연훈 홈런. 네, 아마추어 야구 홈런인데 저 선수가 접니다. 저. 네, 잘 들으셨으면 정연훈 타자입니다라고
옆에서 언급한 게 들려요. 앞에서 봤던 동영상은 그냥 뭐 누가 홈런 하나 쳤나 보다 뭐 이거지만, 뒤에 동영상을 수리와 같이 들을 때는 저 타자가 정연훈 교수였네. 정연훈 교수가 야구도 하네. 놀라움도 있고, 네, 또 홈런도 쳤네. 네, 처음이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네, 뭔가가 흥미진진하고, 네, 뭔가 그냥 재밌어요. 네. 어떠세요? 듣는 거는 불편한 거를 막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듣는다는 거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네. 못 들어서 불편한 것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잘 들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해요. 저도 뭐 보시기엔 젊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잘 듣느냐 못 듣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들으면 혼자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 뭐 중국 같은 데 갔는데 뭐 중국말도 못하고 거기 영어도 안 통하고 한국말도 안 통하고 오면은 돌아다니기 쉽지 않아요. 혼자 있게 돼요. 똑같아요. 어르신들이 못 들으면 텔레비도 보기 힘들고 대화하기 힘들면 혼자 있어요. 네. 떨어져 있게 돼요. 똑같습니다. 네. 그게 오래되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네. 우울감이 생기죠. 네. 네. 저기 화면 좀 보여줄까요? 네. PPT 화면 같이 나오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울감, 불안감이 같이 오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난청 환자의 한 20%까지는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명 환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65세, 뭐 70세가 넘어가면 2명 중 1명은 이명을 호소해요. 하지만 이 이명이 특별한 병이 아니고요. 청각세포가 망가집니다. 즉 난청이 있으면 이명이 따라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난청을 잘 알고 그걸 해결하면 이명은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요즘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치매입니다. 사실 치매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10명에 1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높은데, 난청이 있으면 중도 난청, 고도 난청으로 넘어가면 5배까지 치매 확률이 올라갑니다. 즉, 못 들으면 뇌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녹슬어요. 쪼그라들어요. 아니면 내가 못 듣기 때문에 너무 들으려고 모든 노력을 하게 되면 다른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뇌의 범위까지 듣는 데 집중해요. 여러분들 이제 외국 사람하고 밥 먹을 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영어를 듣기 위해서 내가 무슨 밥을 먹는지 맛을 못 느껴요. 다 듣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치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거가 청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병적인 증상, 우울증이나 이명이나 치매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당뇨니 고혈압이니 이런 대사성 만성질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때문에 난청이 더 잘 생기기도 하고요. 난청 때문에 이런 질환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밑에 화면이 또 잘려 있어요. 좀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약에 듣는 거가 전쟁터 같은 데서 총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걸 못 듣는 어떻게 될까요? 네. 뒤로 후퇴하라는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적이 공격 신호를 못 들었다든지, 그러면 사실상 내 생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뒤에 차가 오는데 경적 소리를 차에서는 냈어요. 네. 차에서는 막 경적 소리를 냈는데 내가 듣지를 못하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경적을 낸 사람은 저 행인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르는데, 나는 귀가 안 들리면 누른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생존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직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뭐 택시 기사님이 귀가 나쁜데 뒤에서 어디 가자고 했을 때 그걸 잘 못 들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직접 다가오는 거는 생존과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편하고 불편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의 질을 결정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좀 더 관심 있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쩌면 못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가족이 들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좀 불편하시겠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삶이 굉장히 누리지 못하구나, 힘들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듣는지 않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 사람 이상 대화를 하면 알아듣기 힘들다. 자기가 해당되는지 보세요. 제가 5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시끄러운 장소에서 상대방의 말수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자주 되묻는다. TV 소리가 크다고 주위 사람들이 자주 말한다. 이명이 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난청을 의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2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의 난청이 확실합니다. 이거를 10가지로 평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 듣는 그 소리를 더 집중해야 되고, 모든 사람 말소리가 작은 목소리로 들리고, 여자애나 여자의 말이 더 알아듣기 힘들고, 이렇게 잘못 틀린 대답을 하게 되고 전화 받기가 꺼려져요. 이 10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면 난청을 의심하고요. 3가지 이상이면 거의 난청이 확실합니다.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괜찮다고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옆에서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저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그러면 꼭 검사를 권유하셔서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잘 들어요. 실제로 잘 듣고. 예, 근데 남들보다 귀가 좀 나쁜지 어떻게 알죠? 예, 이게 이제 달팽이관인데요.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는데 달팽이관에 각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입구 쪽은 고주파수고요, 안쪽은 저주파수예요. 근데 우리가 단어를 듣는 어음 주파수는 한 500에서 한 4000 되기 때문에 요 초록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망가지면 나는 귀가 나빴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지만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청각나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눌러드릴게요. 소리가 들리시죠? 삐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 소리가 만약 안 들렸다고 하면 난청이 거의 확실합니다. 가서 검사하셔야 돼요. 10kHz 소리가 들리시나요? 만약에 이게 안 들리시면 70대의 청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12kHz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면 60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4.1kHz. 네, 저는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50대, 50대 후반에 해당됩니다. 14.9, 소리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안 들리면 40대, 이게 안 들리면 30대, 이것까지 들으시면 20대 청력이에요. 16.7, 네. 네, 이게 안 들리면 20대 후반, 18.8 해볼까요? 네. 이걸 들으시면 10대예요, 10대. 네. 어릴수록 다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어른이 못 듣는 소리 애들은 다 듣거든요. 이게 동물로 이게 넓히면 주파수가 더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를 동물들은 들어요. 그래서 위험 신호나 뭐 지진 소리나 폭풍 소리나 이런 신호를 먼저 감지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청력이 정상이더라도 이런 걸 해보면 내가 남들보다 빨리 늙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에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보면은 이게 이제 귀인데요. 소리가 웨이도 통해서 증폭이 됩니다. 그럼 얇은 고막을 건드리고 소리뼈 3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소리뼈 3개로 가면 증폭이 돼요. 그럼 달팽이관으로 창문을 두들기는데
이 달팽이가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 속에 청각세포가 네 줄이 쭉 줄 서 있어요. 그 청각세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소리에 따라서. B on D 그러면 B on D의 그 움직이는 그 트래블링 웨이브라고 하죠. 그 웨이브의 가장 높은 올라간 지점에 있는 청각세포가 그걸 감지를 해요. 그러면 그 신호를 전기 신호를 바꿔서 전기를 보내주는 게 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이나 중이까지 고막이 막혀 구멍이 났거나 소리뼈가 중이염 때문에 녹았거나 외이도가 막히거나 이러면은 전음성 난청이라고 해서 수술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가 망가졌다든지 청신경이 망가지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저 청각세포가 재생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성 난청은 수술로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 즉 보청기나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인공와우에 대해서 인공와우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난청의 이 정도 청력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세로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예요. 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청력 역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로는 주파수라고 해서 이쪽 왼쪽은 125, 250 남자 바리톤 굵은 목소리고요. 저쪽 고주파수는 여자 목소리 삐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대화 영역은 보통 500에서 요 4000 사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인들은 25데시벨 이하로 들어요. 아주 속삭이는 소리. 네, 아주 뭐 낙엽 흔들리는 소리. 그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화 영역은 40에서 60데시벨 소리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정도의 목소리 크기는 뭐 마이크가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 60데시벨 정도 제가 크게 듭니다. 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 거의 중고도 난청, 고도 난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중도 난청, 중고도 난청입니다. 진공청소기는 80데시벨, 90데시벨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시끄러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게 8, 90데시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어폰을 듣는 소리는 그보다 큰 소리, 90에서 100데시벨 소리가 될 수 있어요. 노래방 소리가 100데시벨이 넘어요. 우리가 90데시벨보다 크면 귀가 망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 청력 역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도 난청, 중도 난청, 중고도 난청까지는 보청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도 난청으로 넘어가면 보청기로 해결이 잘 안 돼요. 보청기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난청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양쪽 귀 중에 한쪽 귀가 잘 들리면 한쪽 귀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쪽 눈 중에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쪽 눈만 보이면 잘 보일까요? 네, 원근감이 없어요. 원근감. 젓가락 두 개를 맞출 수 없어요. 똑같아요. 양쪽 귀가 한쪽이 망가지면 소리 방향을 몰라요.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데서 얘기하면 대화를 알아듣기 어렵고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쪽 귀를 들으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4로 들려요. 훨씬 더 크게 잘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귀로 들으셔야 돼요. 한쪽 귀가 괜찮다고 안 고치면 안 되고요. 양쪽 귀를 고쳐야지만, 양쪽 귀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 귀를 들으려면 양쪽 귀를 듣지 않고 한쪽 귀로만 들으면 그냥 저는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얘가 100명 중에 1등 할 아이가 10등 할 수 있다고. 그만큼 손해를 봐요. 알게 모르게 손해를 봐요. 네, 자기 능력 발휘에 한계가 쥐어져요. 그래서 양쪽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난청이 생기는데 약이 없어요. 아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각세포, 청신경이 재생되지 않아요. 그거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를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밖에 없고요. 그걸 넘어가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청기는 쉽게 얘기하면 귀 속에 큰 스피커를 넣어주는 거예요. 큰 스피커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귀 뒤에다가 거는 건데요. 이게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잘 안 보여요.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큰 스피커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청각세포가 살아있어야 돼요. 청각세포가 죽어있으면은 감지, 센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 넣어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청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있어요. 이렇게 큰 것까지 있는데, 이렇게 큰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깥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작은 거를 선호하시지만, 제가 여기 청력도에 그려놨잖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출력이 작아요.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려면 내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르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고르시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겉에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여요. 한번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버스 정류장, 비행기 탈 게 있으면 비행기 안에 돌아다녀 보십시오. 이런 보청기 같은 걸 얼마나 많이 끼고 있는지. 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귀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보지 않아요. 제 안에 귀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잘 안 보고, 더더구나 요즘에는 이어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꽂고 다니니까 뭔가 꽂고 다니면은 블루투스 비싼 거 꽂고 다니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꽂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 달팽이 간 다음에 이 정상 달팽이 간이 어느 정도 되면 보청기가 되지만, 이렇게 청각세포가 망가지면 감지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청기를 할 수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인공와우입니다. 그래서 인공와우는 보시면 바깥에 보청기 같은 장치가 있어요. 소리를 모아서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면 프로세서에서 전기 신호를 바꾸고, 송신기가 있어서 송신 신호를 밑에 넣어줘요. 피부 밑에 기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수신기, 여기는 이식기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수술해서 넣어요. 그러면 신호를 받아서 전극으로 넣어서 이 전극이 달팽이 간에 심어 놓거든요. 수술로. 그러면 달팽이 간에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을 수 있어요. 청각세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청신경이 조금만 살아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2,3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진단하고 치료, 입원, 수술비까지 한 2,500만 원 돼요. 많이 비싸죠. 그래서 보험이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고도 난청, 70dB 이상 높고 어음 분별력이 50%보다 나쁘면, 양쪽 귀가 그러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성인은 한 800만 원, 7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고요. 5세 이하는 한 200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은 양쪽에 2개를 다 해주고요. 성인은 하나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비싸지만 굉장히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명이 있거나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이 나쁘거나 청신경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수술할 수 있어요. 단지 보험급여가 안 되고 선별급여라고 해서 내가 80%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보험급여 되면 한 7, 80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 더 듭니다. 1,700, 1,8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내가 20년, 30년을 더 잘 듣고 지낸다고 하면 사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은 한 2시간 정도면 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박 3일이면 입원하고 다 끝나는데요. 수술하고 다음날 퇴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저주파수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저 청력을 살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달팽이관 안에 전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이 달팽이관 입장에서는 손상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잔존 청력이 조금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저 청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주파수를 인공와우로 커버해서 들으면 돼요. 아주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 잔존 청력을 보존을 좀 하면 그쪽 부분은 원래 들었던 보청기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영역은 인공와우로 들으면 소리의 질이 더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라디오로 듣는 거를 어떤 앰프로 듣는 것처럼 훨씬 더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EAS라고 해서 저렇게 듣게끔 하려고 잔존 청력을 살리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수술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게 이슈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저도 가장 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수술하고 나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매핑이라는 걸 합니다. 스위치를 켜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환자의 청력에 맞게, 상태에 맞게 주파수별로 조율을 해요. 네, 조율을 해요. 보청기에서는 피팅이라고 하고요. 오디오에서도 조율하잖아요. 마찬가지 조율을 합니다. 이게 3번에서 한 6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1,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치료라는 걸 해요. 말을 처음 배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못 들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용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리가 들으면 시끄럽기만 해요. 그리고 말소리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라는 거를 처음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다 듣던 분이기 때문에 빨리 기억력을 되살려서 잘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이내면 잘하고요. 못 들은 기간 길면 6개월, 1년 갑니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치료를 해서 듣는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잘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인공화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빨리 해드렸어요. 질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받으면서 다음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볼까요? 네, 미로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보내주셨는데 비행기를 탔다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중이염 생겨서 잘 치료했는데 그 후에 계속 2달째 침 삼킬 때마다 찌직 소리가 나는데 네, 비염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도 저 증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압력이 달라져요. 압력이 달라져요. 한번 비행기 타면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이 페트병 물을 먹고요. 물 먹고 딴 물 먹고 이렇게 넣고 놔두면 비행기가 최고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착륙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물 먹고 착륙을 하면 이게 완전 짜부러져 있어요.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요. 이 페트병을 누를 정도, 이게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이 공간이 있으면 다 찌그러질 정도로 그만큼 프레셔가 걸려요. 그래서 이 고막 안에 있는 압력하고 바깥에 있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는 거는 이관이라는 걸로 맞춥니다. 네, 여기 보여줄 수 있나요? 전체 화면 보여줄까요? 여기 저 질문을 내려주세요. 네, 여기 이제 이관이라는 건데, 네, 네, 여기 네, 여기로 공기가 통하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로 공기로 통하는데 여기로 이제 공기 어딘죠? 여기죠. 공기가 여기가 통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닫혀 있거든요. 닫혀 있다가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거나 입을 벌리면 이게 열려요. 그때 공기가 드나들면서 압력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알러지가 있거나 그러면 점막이 부어요. 비염이 있으면 이게 코 쪽으로 열리는데 코 쪽에 비염이 있으면은 그 입구를 막거나 점막이 부어요. 축농증이 막고. 그러면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페트병 찌그러지는 것처럼 압력이 고막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요. 먹먹하고 안 들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발살바라고 해서 코 잡고 바람을 부는 거를 해서 억지로 공기를 넣어줘야지만 풀리는 건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찍찍거리는 겁니다. 이게 부드럽게 열려야 되는데 부드럽게 열리지 않으니까 찌그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인공호흡을 하면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지나요? 어르신들이 해도 괜찮을지요? 네, 인공호흡. 전 세계에서 얼마나 시행이 됐을까요? 퀴즈, 네. 뭐, 답변이 혹시 올라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인공호흡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맞히시면 비욘디에서 뭐 선물 안 보내주시나요? 네, 안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답변하실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인공호흡 건수. 네, 아직 안 올라오네요.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100만 건이 넘었어요. 100만 건. 행복한 인생 1000건이요? 아니죠. 100만 건이 넘었어요. 2023년도에 100만 명이 혜택을 봤어요. 인공호흡. 그 얘기는 뭘까요? 두 가지죠.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100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 거는 일상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30년 됐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년 정도 됐고요. 우리나라는 15,000건이 넘었어요. 1년에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기기라는 거죠. 네. 안심하고 어르신 해당이 된다면 인공호흡 수술 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친구가 있는데 평생 보청기를 해야 할까요? 네,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개념이 이제 조금 들리는 건지 아예 안 들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조금 안 들리면 보청기 끼면 돼요. 네, 당연히 껴야죠. 보청기를 왜 청력이 떨어질 때 보청기를 꼭 써야 되냐면 소리가 안 들어가면 그 소리에 해당되는 뇌는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쪼그라들어요. 우리 팔을 안 쓰면 근육이 쪼그라들죠. 이렇게 기부스 해놓으면 근육 쪼그라드는 거랑 똑같아요. 뇌가 쪼그라들면 나중에 아주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더라도 나중에 뇌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보청기에도 너무 시끄럽고 울리기만 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게 너무 늦게 해서 그래요. 못 들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소리에 해당되는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아무리 비싼 보청기, 비싼 보청기는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해줘도 시끄럽게만 들리는 거예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못 들은 친구 있으면 보청기라도 지금 끼는 게 좋고, 근데 아주 처음부터 전혀 못 들은 친구는 보청기가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인공호흡이나 아니면 골도이식 보청기라는 게 있어요. 기계를 안에다가 심어요. 기계를 안에다 심으면 이런 걸 이제 기계를 안에다 심고 이렇게 이제 붙이거든요. 이렇게 붙여요. 이쪽을 보여드릴까요?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자석으로 붙이게 돼 있어요. 붙이게. 그러면은 이쪽 안 듣는 쪽 소리를 잡아서 머리뼈의 진동으로 오른쪽 귀로 잘 듣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골도이식 보청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쪽 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메니에르병으로 청력 저하된 경우 치료하면 청력이 다시 돌아오나요? 네, 초기에는 돌아옵니다. 메니에르병은 일종의 이 달팽이 간에 고혈압 같은 거예요. 물이 차 있는데 물이 팽창하면서 청각세포를 망가뜨리고 이 전정기관 세포를 망가뜨려서 어지러움을 유발하고 청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회복이 됐다가 또 팽창해서 고혈압이 와서 터졌다가 그 안에서 손상을 일으키고 또 회복됐다. 이게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돌아오다가 계속 낮아져요. 네,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빠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60데시벨에서 70데시벨 정도 가면 고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보청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청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보다 더 나쁘면 인공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노인성 난청 보청기와 청각장애인들이 하는 보청기는 다른 건가요? 84세 여성인데 주위에 보니 비싼 금액을 보청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통증도 있고 관리도 잘 안 되어서 활용을 못하는 분이 많던데 보청기 구입해서 한 번씩 끼는 것도 괜찮나요? 네, 보청기는 한 번 구입을 하면 잠잘 때 말고는 계속 끼셔야 돼요. 이건 돋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뇌가 소리에 해당되는 뇌가 적응을 해야 돼요. 내가 보청기를 안 낀 소리에 세팅이 될 건지 보청기 낀 소리에 세팅이 될 건지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잘 들리는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보청기를 가끔 끼면 이 뇌는 그냥 보청기 안 낀 소리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 끼는 소리는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해요. 네. 그래서 보청기를 계속 끼셔야 돼요. 그러면 뇌가 보청기 소리에 더 예민해져요. 훨씬 더 잘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보청기를 빼면 그 전에 보청기 뺄 때 듣던 것보다 더 안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면 아직 그건 좋은 거예요. 보청기에 적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적응이 돼야지 이 뇌가 보청기 소리에 예민해지고 말소리 분별력도 좋아지고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8시간 이상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이라면 그거보다 절반이 넘어가는 시간. 네. 보통은 잠잘 때 말고는 혼자 있을 때도 끼고 있어야 돼요.
잠잘 때 말고는 항상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뇌가 보청기 소리에 예민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청각 장애를 받으면 급여 보청기라고 해서 나라에서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한 90만 원, 95만 원 정도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여 보청기는 조금 값이 싸요. 한 150만 원 이하로 책정돼 있어서 그걸 쓰면 되는데, 물론 250만 원, 막 500만 원짜리 보다는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기능들은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급여 보청기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민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잘 들어야만 되고 하면 좀 더 뭐 한 300만 원 정도 정확하는 거는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기 때문에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실 수도 있는데, 어르신 정도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급여 보청기 하셔도 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엔젤님, 네, 일반 무선 이어폰처럼 된 것도 많다던데, 네, 요즘에 그렇게 나와요. 네, 이어폰처럼 헷갈리게. 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하게 청력 측정하시고 청력에 맞춰서 조율하시고 적응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조절, 뭐 한두 달 뒤에 다시 적응한 다음에 또 조절, 이렇게 몇 번, 두세 번 정도는 조절하셔야 돼요. 그냥 보청기 한번 딱 끼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안경은 잘 맞춘 다음에 한번 끼고서 내가 적응하면 되지만, 보청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조율을 하셔야 돼요. 적응하면 조율하고 적응하면 조율. 짧게는 3개월, 길면 뭐 6개월, 1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스트 무직. 귀가 예민하고 이명을 타고났다는 사람들도 치료가 필요한가요? 뭐 이명을 타고난 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이명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이명은 병이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 다 켜고 계시나요? 핸드폰도 켜고 계실 텐데, 컴퓨터 켜면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 좀 고장 나거나 그러면 소리가 커지죠. 네. 이 달팽이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가 진동파가 들어와서 소리뼈를 통해서 물을 진동시켜서 청각세포가 전기를 만들어서 이 신경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전기가 흘러요. 항상 살아있는 달팽이관은 전기가 흘러요. 컴퓨터 켜지면 전기 소리가 들리듯이 달팽이관은 전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원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인체 내에는 그 소리를 억제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자체에서 나는 소리를 억제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네, 그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예민하면, 내가 피곤하거나 잠 못 자거나 뭐 이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 억제 장치,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억제 장치가 잘 작동을 안 해서 들릴 수가 있어요. 청력은 정상인데. 그래서 들을 수 있거든요. 정상인들을, 젊은 사람들을 그 청각 부스, 조용한 데 넣어서 혹시 당신 귀에 소리가 들리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10명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청력 이상이 없다면 그 소리 나는 거는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시면 돼요. 어쩌다가 그거를 내가 발견해서 걱정을 하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없어졌는지 이렇게 하고, 특히 잠자기 전에 조용하니까 그걸 하면 그게 고정이 돼요. 우리 가정 목소리가 귀에 박히는 것처럼, 뇌에 저장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항상 들릴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 이명은 청각세포가 망가지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보청기 같은 걸 꽂아서 잘 듣게 하면 이명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명 자체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각세포 상태에 따른 증상일 뿐이에요. 이명 소리가 있으면 뭔가가 청각세포가 불안전하구나, 나빠졌구나,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각세포가 살아있는지 병원 검사를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이음영 방사라는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내가 잘 듣는지 못 듣는지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우리가 뇌파 검사나 청각 검사로 이 아기가 청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요. 청력이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한 달 뒤, 2달 뒤, 석 달 뒤 청력 검사를 해서 6개월 전에는 6개월 전 보청기를 끼든지 인공호흡 수술하든지 치료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검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청력을 잃은 사람과 사고로 해서 청력을 잃은 사람 중 인공호흡 시술 효과가 더 좋은 쪽은요. 선천적인 사람하고 후천적인 사람하고 효과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후천적인 사람들은 말을 다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공호흡 하고서 금방 적응해요. 말소리를 알기 때문에. 근데 선천적인 사람들은 양쪽이 선천적인 사람은 말소리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하지만 일반 아이하고 똑같아요. 말 배우는 거랑. 그래서 어려서 선천성 난청으로 인공호흡 수술한 친구들은 정상이랑 똑같아요. 저도 제 환자들, 애기들 수술한 애들 대학 들어갔다고 인사 와요. 예, 선물 사들고 인사 와요. 저도 용돈 주고 그러는데요. 근데 자기가 제과빵 만들었다고 제과빵 사들고 와요. 똑같습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아요. 네, 이번 주에도 체육 교사 임용 이제 준비한다고 왔어요. 예, 대학교 3학년, 4학년. 예. 근데 인공호흡 다 끼고 있죠. 예. 멀쩡해요. 예. 체육도 다 하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는 약간 듣는 기간 이런 거에 따르고요. 그 정도지 듣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인공호흡은 몇 세까지 어떤 질환을 할 수 있나요? 어른은요. 제 환자는 89세까지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97세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마취 2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힘들지 않고요. 내가 1년이라도 잘 듣고 사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살, 12개월 때 주로 하고요. 늦어도 24개월, 아주 늦어도 36개월 이전에는 해야 되는 게 좋고요. 5세가 넘어가면 굉장히 갑자기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리에 해당되는 뇌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난청인 경우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51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쪽에 보청기로 살아왔는데요. 왼쪽이 더 안 좋고요. 이명이 생겼고 오른쪽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른쪽도 떨어졌어요. 양이 인공호흡 이식술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까요? 비범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네. 양쪽을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고요. 순차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면 한쪽은 청력이 완전히 없고 이쪽은 보청기 할 청력이 조금 남아 있으면 나쁜 쪽을 먼저 해요. 네, 먼저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인공호흡에 적응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다음에 하는 경우를 많이 하는데 비용 문제적인 거에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빨리 잘 듣겠다. 51세시면 사실은 한쪽으로 사시기보다는 양쪽으로 사실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양쪽 동시에 해도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력이 남아있는 정도에 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양쪽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청의 자가 면역 질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 환자 중에서도 있어요.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자기 몸에 자기의 항체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신경을 공격하면 청각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체 질환인데 배체 질환에 걸리신 분이 난청이 왔어요. 양쪽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호흡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한 감각성 난청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무선 이어폰 몇 시간만 껴도 귀에 진물 같은 게 나는데 보청기도 그럴 건데 8시간 낄 수 있나요? 네, 낄 수 있습니다. 일단 잘 관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귀는 외인은 만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매일 습관적으로 샤워하고 면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위에 있어야 될 귀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를
괜찮아요. 하루에 10번씩만 이렇게 요 자리 하면 여기만 빨개질 거거든요. 각질이 없어져요. 예민해져요. 가려워요. 그럼 매일 여기를 긁어야 돼요. 악순환인 거죠. 그런데 웨이도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데 뭔가가 코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물이 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으셔야 돼요. 귀지가 좀 있으셔야 돼요. 네. 정말 그 목욕 안 하는 사람은 피부병이 없다고 하거든요. 각질이 다 덮어서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각질이 형성이 되고 귀지가 좀 있는 상태가 되면 보청기 얼마든지 하루 종일 낄 수 있습니다. 네. 90세 어머니가 고열로 앓고 난 뒤부터 잘 못 들으세요. 네. 열병에 따라서 청각세포가 망가졌을 겁니다. 네. 뭐, 어려서 볼거리,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잘 생기고요. 어르신들도 뭐, 이런 고열 때문에 청각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청신경이, 청각세포는 망가졌더라도 청신경이, 학문적으로는 10% 정도 살아있으면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인공호흡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인공호흡 수술 효과가 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뇌가 쪼그라든 거예요. 너무나 못 들은 기간이 어른들 3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못 들은 거고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고 소리 자극을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50년 정도 있으면 그쪽 뇌는 약간 많이 쪼그라들어서 인공호흡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아기들은 정말 저 나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뻐지고 크고 대학생들고 결혼한다고 그러고 뭐 그렇습니다. 기쁨이죠. 그리고 참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이제 일종의 뇌 골수염 같은 게 생겨요. 악성 웨이도염이라고 해서 이 뇌를 받쳐주는 밑에 뼈가 웨이도염서부터 시작해서 당뇨 때문에 골수염으로 갔어요. 뇌염으로 가면 보통 3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해요. 이분이 이제 한 60세 가까이 됐을 때 저한테 왔는데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일주일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가족들 분들한테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다고 준비하시라고 하고 이제 약을 열심히 썼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약의 효과를 잘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가 봤더니 반대편으로 또 넘어갔어요. 예. 정말 힘든 거죠. 귀는 이제 다 하나도 안 들리고요. 다 이제 염증 때문에 이제 다 청각세포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이 지났는데, MR을 찍었는데, 1년 반 정도 됐는데, MR 찍은 데서 깨끗해졌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신 거죠? 사셨어요. 그 악성 웨이도염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듣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공호흡 수술을 해드렸어요. 예. 사실은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만 해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는데 듣느냐 못 듣느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시고 건강해지시고 나중에는 인공호흡과 하셔서 지금은 뭐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시고 가족들하고 다 대화하시고 어울리시고 네, 일상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네, 제2의 인생을 사시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인공호흡도 하나의 이물질인데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있습니다. 네,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할 때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이제는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는 이런 이물질 때문에 염증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수술을 하면 거의 99% 성공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물질이 생기면 이제 기계 균이 묻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이제 이게 인공호흡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납작한 걸로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고 요 전극 하나를 이제 제가 달팽이관 안에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균이 묻으면 해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빼는 게 낫습니다. 빼서 한 3개월 정도 아문 다음에 다시 수술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염이 난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나요? 비염이 심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스타키어관이 망가져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중이염이 생깁니다.
귀의 건강의 귀의 건강을 지켜주는 구조물 하나를 데려가면 고막도 아니고 이소골도 아니고 달팽이관도 아닙니다. 요 간입니다. 요 간, 유스타키안 이관이라는 관. 이게 좋아야 됩니다. 근데 비염이 있으면 저 이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청력을 잃기 전까지는 귀의 소중함을 잘 모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제 야구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미술관 가서 그림만 보는 거랑 설명 듣는 거의 차이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불편한 걸 넘어서 더 잘 들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이어폰 꽂는 거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어폰을 꽂으면 나도 모르게 크게 들을 수 있어요. 특히 바깥의 환경이 시끄러우면 그 소리보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귀에 손상을 줍니다. 80dB, 90dB이 되면 손상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100dB 정도 되면 한 2시간 정도 끼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타면 시끄럽기 때문에 그 정도 틀어야 되거든요. 2시간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되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어폰은 크게 듣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이어폰은 안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스피커로 들어야지 남들이 확인해줘요. 너무나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그래서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에 소음 노출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약 같은 건 없습니다. 단지 항산화 효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부 물질이 다 이렇게 활성화 산소가 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귀에서도 그거를 막는 항산화에 관련된 비타민이나 뭐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난청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나요? 이석증하고 난청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석증은 이 전정기관 안에 원래 돌이 있어서 돌이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그 돌이 떨어져서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그 돌을 다시 원위치로 보내주는 치환술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석하고 달팽이관의 난청은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단지 나이가 들면 청력도 떨어지고 이석증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석증 온 다음에 귀가 안 들려요 하는 얘기도 더 많이 하는 건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이제 유일하게 돌발성 난청하고 전정신경염, 이 신경이 염증이 같이 올 수 있어요. 청각신경이랑 이런 몸의 균형 잡아주는 신경, 이쪽에 혈관이 다 막히면 그러면 같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환은 아니에요. 이석증하고 난청하고. 난청의 뚜렷한 치료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물로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으로는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보청기나 인공호흡 수술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56분이 됐네요. 질문들을 엄청나게 해주셔서 제가 눈에 보이는 질문들은 다 해드렸는데 제가 빠뜨린 질문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마무리 질까요? 그래서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욘디라는 이 명칭이 참 좋습니다. 비욘디 맑음, 비욘디 겜, 이런 거겠죠. 비욘디 상쾌함. 그런데 제가 쓰는 닉네임은 소나기 소리예요. 소나기 소리. 소나기. 저는 소나기가 좋습니다. 소나기. 더울 때, 요즘같이 소나기가 올 때 너무나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갑자기 소나기가 저기서 막 오는 거 보면 멋있어요. 그리고 준비도 할 수 있어요. 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지나간다는 걸 알거든요. 맑은 하늘에 소나기는 지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 소리가. 소나기 소리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소리를 나누는 기쁨, 소나기. 소리를 나누는 기적. 그게 소나기죠. 소나기 소리라는 닉네임을 제가 주로 씁니다. 이 소나기에 조금 적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난청은 어쩌면 소나기일지 몰라요. 지나가는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미리 사인을 줘요. 그러니까 무시하시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소나기가 왔구나, 지나가겠구나, 우산을 쓰시면 되고 대비하시면 돼요. 그게 어쩌면 보청기, 인공호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기적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못 들을 일이 없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단지 뭐 좀 불편하고 말지 이 차원이 아니라 살고 싶은 생각, 너무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것도 많고 즐길 게 많고 가족하고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길이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 듣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